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야기할 때 얼마 모았냐라는 질문부터 합니다. 10억이면 괜찮지 않나? 연봉 1억 벌었으면 준비됐겠지? 하지만 은퇴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간, 관계, 건강, 의미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한창 벌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빈틈들이 은퇴 후에야 비로소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전부라고 착각하지만 은퇴 후에 진짜 위기는 돈 다음에 옵니다. 그 현실을 똑똑히 보여주는 세 가지 사례와 함께 은퇴 후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사례 1 10억 들고 은퇴했지만 두 번째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름 김정태 가명. 나이 62세. 직업 건설회사 임원. 은퇴 당시 자산 10억 원. 현재 상황 심리상담 치료 중. 정태 씨는 누구나 부러워할 조건으로 은퇴했습니다. 연봉은 1억이 넘었고 퇴직금과 노후 준비를 합쳐 10억 가까운 자산도 있었습니다. 처음 1년은 즐거웠죠.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자녀들에게도 용돈을 넉넉히 줬습니다. 그런데 은퇴 2년 차부터 무기력증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소파에 누워만 있었고 밤이 되면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선 갱년기성 우울증, 그리고 역할 상실에 따른 정체성 위기를 진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했어요. 돈 많고 시간 많다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공허했어요.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느낌이었거든요. 진단 많은 고소득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입니다. 직업이 내 삶의 중심이었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엔 나는 누구인가를 놓고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돈은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죠. 이 사례 이 연봉 1억 넘게 벌다가 은퇴 후 6개월 만에 부부 갈등이 터졌습니다. 이름 최은미 가명. 나이 60세. 직업 외국계 기업 마케팅 이사. 은퇴 당시 자산 약 7억 원. 현재 상황 배우자와 별거 중. 은미 씨는 워킹맘으로 30년 이상을 달려왔습니다. 가정에 소홀한 걸 알면서도 생존과 승진을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출가하고 은퇴하고 나니 남은 건 남편과 단둘이 보내는 긴 시간뿐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갈등의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너무 몰랐고 취향도 생활 방식도 정반대였던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랑 30년을 살았지? 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퇴직하고 시간이 생기니까 그동안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서로에게 참 많이 소홀했구나. 이제 와서야 알았어요. 결국 지금은 따로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시간이 생기니 회피해왔던 문제들이 얼굴을 드러낸 것 뿐이었습니다. 진단 은퇴 후 부부 갈등은 예상보다 훨씬 흔한 문제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난다는 게 반드시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의도적인 소통과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부부 사이의 균열을 확대시키기 쉽습니다. 3사례에 3돈 걱정 없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이름 박기수 가명. 나이 65세. 직업 공기업 기술연구원. 은퇴 당시 자산 약 9억 원. 현재 상황 지역 평생교육 강사. 기수 씨는 은퇴 전 꼼꼼하게 노후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월세 수입까지. 매달 250만 원 이상이 들어왔고 생활비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를 괴롭힌 건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연구실에서 살았던 그는 친구도 취미도 외부 네트워크도 없었습니다. 주중 낮에는 어디 나가도 마땅한 사람이 없었고 누굴 만나도 대화 주제가 안 맞았습니다. 처음엔 이런 게 휴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3달을 넘기니까 고통이더라고요. 내가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삶이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기수 씨는 과감하게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강사 자격증을 땄고 지금은 매주 3번씩 노인 대상 기술 강의를 하며 인생 2막을 살고 있습니다. 진단 은퇴 후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스스로 쓸모 있다고 느끼는 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이 없으면 고립감과 무기력에 빠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진짜 준비는 3가지입니다. 단순히 자산의 크기만으로 은퇴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준비해야 할 3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여유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고정 지출이 크면 불안해집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유지돼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월세 수입, 연금, 배당주 투자 등 현금 흐름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 2. 관계 리모델링 부부자녀 사회적 관계를 다시 설계하라. 부부 사이에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갈등도 늘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 소통 습관과 역할 재배분이 필요합니다. 친구, 이웃, 사회적 네트워크도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3. 일 봉사, 학습 어떤 형태든 나만의 역할을 가져라. 의미 있는 일이 없으면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규칙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취미, 강의, 봉사, 소규모 창업 등으로 자신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마무리 진짜 은퇴 준비는 자산보다 삶의 설계입니다. 10억 있으면 끝일 줄 알았죠. 근데 그건 시작이더군요. 실제 은퇴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설계가 없다면 그 돈도 금방 무용지물이 됩니다. 은퇴는 마침표가 아니라 인생 2막의 출발선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다음을 준비해 봅시다. 전문가 시선으로 본 10억, 연봉 1억의 착각. 은퇴 후 삶에서 진짜 위기는 자산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 설계의 실패에서 옵니다. 1. 은퇴 자산 10억이면 충분한가? 통계로 본 은퇴 비용의 착시. 많은 이들이 10억이면 은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음 수치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기준 보고에 따르면 은퇴 부부의 월 평균 적정 생활비는 약 290만 원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30년 360개월 기준 총 필요액은 10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의료비, 물가 상승률, 간병비,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제외한 기본 생활비 기준입니다. 즉 10억은 여유 자산이 아니라 생존 자산입니다. 2. 연봉 1억 고소득자도 은퇴 후 무너지는 이유. 고소득 직장인의 3가지 주요 리스크. 역할 상실로 인한 심리적 위기. 고위직 전문가, 관리직 고소득자들은 일 중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은퇴 이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이를 역할 박탈 증후군이라 하며 우울증, 무기력, 사회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 단절. 은퇴 전에는 업무 중심의 관계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은퇴 후 사적 관계가 빈약한 경우 사회적 고립 건강 저하,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높습니다. 소비 구조의 관성. 연봉 1억 수준의 고소득자는 소비 패턴도 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은퇴 후 수입은 줄지만 지출 구조는 쉽게 줄어들지 않으며 자산 소진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3. 전문가가 권장하는 은퇴 준비의 핵심 3가지. 1. 지출 구조 최적화 및 현금 흐름 확보.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재무 전략은 자산 보유보다 현금 흐름 구조 설계입니다. 권장 현금 흐름 구성. 국민연금 또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DCDBIRP, 배당 기반의 금융투자, 상품 SCHD, JPI 등, 월세 수입 등 고정 수익형 자산, TIP 매월 고정적 수입이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커버하도록 설계해야 은퇴 이후의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자본과의 연결 유지. 사회적 고립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주요 전략. 지역 커뮤니티 또는 시니어센터, 노인복지관 등 참여. 은퇴자 대상 재능기부봉사 프로그램 활용. 평생교육, 동호회, 종교 모임 등 사적 네트워크 유지. 정책 제안 정부와 지자체는 은퇴자 대상 사회참여, 인프라 확대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이 절실합니다. 3. 의미 있는 역할 유지. 단순한 여가나 소일거리가 아닌 자기 역할을 가진 활동이 필요합니다. 예. 평생교육 강사, 멘토링 활동, 파트타임 직업활동 전문직, 소규모 창업 등, 비영리단체, 시민사회에서의 활동 참여. 은퇴 후에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며 사회적 효용을 유지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과 생존 전략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4. 사례 분석 3가지 대표 케이스 요약. 구분 은퇴 당시 조건이기 원인 시 4점. A 62세 남성, 전, 임원 자산, 10억 역할, 상실, 우울증 정신건강 및 제2의 직업 필요. B 60세 여성, 전, 이사 자산, 7억 부부, 갈등 별거 관계 리모델링, 커뮤니케이션 전략 필요. C 65세 남성, 전, 연구원 자산, 9억, 월, 현금 흐름 확보 시간 관리 실패, 무기력 자기주도적 활동 설계의 중요성. 5. 결론, 자산 중심 은퇴 설계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성공적인 은퇴 설계란 단지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떤 삶을 살고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어떤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느냐로 귀결됩니다. 10억이든 연봉 1억이든 그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은퇴 이후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건 관계, 역할, 현금 흐름, 건강, 이 4가지의 균형입니다. 33년 동안 믿고 부었는데 이게 다예요. 김광수 가명 씨는 올해 62세입니다. 30대 초반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아이들 학원비가 빠듯해도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노후에는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예상 수령액 안내서를 받아본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3년을 꼬박 부었는데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은 고작 89만 원. 그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내가 어떻게 살아? 많은 이들이 김 씨처럼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을 거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막상 수령할 나이가 되고 나면 현실은 전혀 기대와 다릅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후 삶이 가능할까? 하는 질문을요. 본론 국민연금, 오해와 진실 믿음이 만든 착각. 국민연금은 분명 노후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노후 생활비 전부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착각이 바로 멘붕의 시작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의 현실을 숫자로 풀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평균. 2024년 기준 전체 평균 수령액 약 62만 원.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93만 원. 3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112만 원. 김 씨처럼 3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해도 100만 원 안팎이 전부입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아도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은 이유. 상한액 제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일정 금액 이상은 인정하지 않음. 물가 상승률과 괴리, 과거 소득으로 산정된 금액이 현재 물가와 맞지 않음. 연금 개시 연령 증가, 수령 시점이 65세로 늦춰지며 더 오랜 시간 자산 공백 발생. 결국 국민연금은 노후의 최소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지 풍요로운 은퇴를 위한 수단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국민연금은 기초자산입니다. 여기에 개인이 준비한 퇴직연금, 개인연금, 투자소득, 노후주거 전략이 더해져야 비로소 안정된 은퇴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은퇴 후 국민연금의 현실. 사례 1. 33년 부었는데 결국 알바 시작했습니다. 이름 윤태호 64세, 전직 공무원 계약직. 수령연금 국민연금 97만 원. 상황 은퇴 후 소득 공백이 커져 현재 아파트 경비직 근무 중. 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아내랑 둘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특히 건강보험료랑 병원비가 부담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 커버가 안 되자 결국 다시 일을 시작함. 사례 2 퇴직금 1억 날리고 연금으로만 버티는 중. 이름 정미선 61세 주부. 수령연금 국민연금 59만 원. 상황 남편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유일한 수입원. 남편이 퇴직할 때 퇴직금 1억 있었어요. 딸 결혼시키고 대출 갚고 나니까 얼마 안 남더라고요. 지금은 남편 연금 98만 원, 제 연금 59만 원으로 살고 있는데 조금만 병원 다녀와도 적자예요. 외식도 끊은 지 오래예요. 결론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의료비와 생활비 충당이 어려움. 사례 3 국민연금 믿지 말고 투자도 병행하세요.
이름 김동석 66세 전 자영업자. 수령연금 국민연금 71만원. 상황 50대 중반부터 ETF에 투자 시작. 월 배당 60만원 추가 수입. 저는 자영업하면서 국민연금만 부으면 안 된다는 걸 50대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미국 배당 ETF 쪽에서 모았죠. 지금은 국민연금이랑 배당 수익이 합쳐져서 130만원쯤 돼요. 숨통은 좀 트이죠. 결론 국민연금 외에 개인 투자나 연금 병행이 노후 안정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사례. 결론 국민연금은 기초일 뿐 전부가 아니다. 33년을 부어도 그 금액만으로는 노후가 결코 풍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국민연금만 믿고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노후 플랜을 세우세요. 퇴직연금, 개인연금, ISA, ETF 등 다양한 수단을 공부하고 활용하세요. 건강관리는 최고의 연금입니다.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수입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김광수 씨는 요즘 다시 노후 재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연금을 재점검하고 부부 건강검진을 받으며 지출 구조를 재설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뒤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하니까 마음이 조금은 놓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당신 노후 준비의 출발선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시작일 뿐 끝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33년 납부한 남성 수령액 보고 충격받은 이유. 전문가가 짚어보는 국민연금의 현실과 노후 준비 전략. 1. 서론 국민연금은 안전망이지 완전한 노후 보장이 아니다. 많은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은퇴 이후 노후는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은 자신이 받게 될 연금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령액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충격과 실망은 꽤 큽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선 국민연금의 설계 목적과 수령 구조, 그리고 현재의 한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제도, 구조 및 평균 수령액 분석. 설계 목적.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후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은 기초적인 생계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이지 은퇴 후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제도는 아닙니다. 수령액 구조. 국민연금 수령액은 아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입 기간 오래 납부할수록 유리. 납부 소득 기준 소득월액이 높을수록 유리. 연금 개시 연령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받음 연기 연금 시 최대 36% 증액 가능. 하지만 제도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소득 반영률 또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 중입니다. 현재 43.5%. 평균 수령액 2024년 기준 국민연금공단 자료. 전체 평균 수령액 62만원대.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93만원. 3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112만원. 즉 30년 이상 가입해도 연금만으로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3.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이유 3가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제. 2024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원, 최고 553만원입니다. 따라서 고소득자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일정 수준까지만 인정되며 상한 초과분은 수령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물가 상승 반영의 한계. 연금은 일부 물가 변동을 반영해 조정되지만 실질 생활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료비, 주거비, 간병비 등 노년기의 필수적인 항목은 일반 물가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릅니다. 수급 개시 시점의 상승. 연금 수급 개시는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상향되어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이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은퇴가 60세에 이루어진다면 최대 5년간 소득 없이 버텨야 하며 이는 별도의 자산이 없으면 위험 요인이 됩니다. 4. 사례를 통해 보는 현실. 사례 1. 33년 납부 후 예상 수령액 89만원.
한 직장인은 30대 초반부터 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직전 수령 예상액이 89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실제 생활비의 3,040%밖에 충당되지 않으며 연금 외 추가 소득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사례 2. 부부 합산 160만 원 병원비로 빠듯한 현실. 부부가 각각 30년 가까이 납부한 국민연금으로 매달 총 160만 원을 수령 중이나 의료비 및 고정지출 건강보험료, 공과금, 주택관리비 등만으로 절반 이상이 지출됩니다. 외식, 여행, 여가 비용은 사실상 배제된 삶을 살고 있음. 사례 3. 연금 배당 투자 병행한 사례. 50대 후반부터 연금 외에 배당 ETF 투자를 병행한 자영업자는 현재 국민연금 외에 월 약 60만 원의 배당 수입이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다중소득원 확보 전략의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5. 전문가가 권하는 5가지 노후 준비 전략. 1. 국민연금은 기초소득으로 인식할 것.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생계 보장 수준입니다. 의식주를 유지할 기초 수입으로 간주하고 그 위에 추가 소득 구조를 쌓아야 합니다. 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적극 활용. DC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계좌는 세제 혜택과 장기 자산 운용의 핵심입니다. 특히 ETF나 TDF 타깃데이트 펀드를 활용한 적립식 운용이 추천됩니다. 3. 배당 및 임대소득 다각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 미국 배당주 ETF, REITs, 소형 상가 임대 등. 4. 주거비 절감 전략 수립. 노후 주거는 지출의 핵심입니다. 작아라도 관리비가 적은 주택으로의 다운사이징 혹은 전월세 자산을 통한 임대 수익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5. 의료 간병 리스크 대비. 치매, 뇌졸중 등 중증 질환에 대비한 간병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민간 보장 제도를 고려해야 하며 평소 건강관리야말로 최고의 노후 준비입니다. 결론 국민연금은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유용한 기반이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분명 가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만으로는 현대사회의 복합적인 노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다양한 자산과 소득원을 준비하십시오. 혹시 현재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재무적 자립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후회 없는 노후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퇴직을 앞둔 50대 후반의 부장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솔직히 이제 좀 쉬고 싶었어. 평생 회사에 쏟아붓고 이제 나도 좀 살자 싶었지. 그런데 이게 웬걸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 요즘은 매일 술 한 잔 없이 잠을 못 자. 이 말이 참 사람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지 않나요? 분명 오랫동안 언젠가 퇴직하면 좀 편하게 살겠다는 희망으로 버텨왔을 텐데 막상 그날이 다가오니 두려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부장님의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퇴직이 눈앞에 다가올수록 해방감보다는 공포가 커지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 문제보다 더 무거운 건 삶의 의미와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30년, 40년을 회사원으로 살았는데 그걸 벗으면 나는 누구인가? 무엇으로 시간을 채울 것인가? 이런 질문이 사람을 올가매죠. 제가 만났던 한 68년생 부장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지방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의 협력업체에서 35년 넘게 일했어요. 이 정도면 성실하게 살았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하지만 작년부터 회사에서 슬슬 정리하자는 분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예전 같으면 술자리에서 대리과장들에게 큰 소리치던 그도 이제는 회식 자리에서 말수가 줄었어요. 젊은 팀장이 눈치를 주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밤마다 혼자 술을 마셨어요. 왜냐면 무섭거든요.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들어오던 월급이 뚝 끊기면 어떻게 살지 막막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35년간 부장님으로 불리며 살던 자신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퇴직하면 나도 사람 대접 못 받을 것 같아. 이 말이 너무 가슴을 쳤어요. 두 번째 사례는 또 다른 68년생 분인데 이번엔 공기업 출신이에요. 상대적으로 연금이 나오는 구조라 돈 걱정이 덜한 편이었죠. 하지만 이분도 마찬가지로 퇴직이 다가오자 우울증 약을 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직장에서의 권위와 네트워크가 사라질까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회사에선 후배들이 챙겨주고 찾아주지만 퇴직하면 누가 찾아오냐는 거죠. 혼자 집에 앉아있는 상상을 하면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연금이 있어도 외롭고 쓸쓸할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요.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에 뛰어든 한 분입니다. 이분도 68년생, 퇴직 직전까지 대기업 영업부장이었어요. 영업 잘한다고 이름 날렸는데 막상 퇴직하고 치킨집을 차렸더니 손님도 없고 알바생한테도 사장님 소리만 들을 뿐. 이게 생각보다 허무했다고 해요.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싶더라. 가족들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맥주만 마셨어요. 라고 고백하더군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퇴직 후의 계획이 아니라 상상만 있었던 겁니다. 좀 쉬자는 막연한 희망은 있었지만 정작 내가 퇴직하면 무슨 일을 하고 싶지? 돈은 어떻게 관리할까? 어떤 관계망을 유지할까? 같은 현실적인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런 심리를 정체성 상실의 공포라고 부릅니다. 사실 인간은 소득이 끊기는 것보다 사회적 역할이 끊기는 걸 더 두려워해요. 뇌과학 연구에서도 사람의 뇌는 일상적 루틴과 사회적 소속감이 사라질 때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우리가 붙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은퇴 5년 전부터는 마음의 준비와 계획 세우기를 반드시 병행하라고 권합니다. 은퇴 후 일할 수 있는 작은 일자리라도 미리 구상해보고 취미와 네트워크를 넓혀야 한다는 거죠. 돈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60대 초반에 퇴직한 어떤 선배는 은퇴 전에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다들 꺼렸지만 지금은 그 모임이 매주 그의 삶을 채워줍니다. 돈은 여전히 빠듯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이 나를 살린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퇴직 직전 1년을 활용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내 나이에 뭘 해? 라는 말 대신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걸 찾자고 결심한 거죠. 지금은 작은 복지관에서 주 3일 일하면서 적은 돈이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퇴직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준비 없는 게 무서운 겁니다. 퇴직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두 번째 막의 시작이 되려면 반드시 계획과 연습이 필요해요. 쉬자만 외치며 달리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합니다. 왜 나는 나를 위한 준비를 안 했을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은퇴는 쉬러 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살러 가는 것이다.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두면 퇴직을 앞둔 우리의 발걸음이 덜 무거워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술잔 대신 새로운 일상과 사람들에게 기대어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퇴직이 무섭다면 그건 지금이 준비할 기회라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계획해 보세요. 솔직히 퇴직이 눈앞에 다가오면 누구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준비가 없어서 더 커지는 거예요. 많은 은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합니다. 퇴직은 프로젝트처럼 관리하라. 회사에서 6개월짜리 프로젝트 맡으면 목표 세우고 일정 관리하고 리스크 대응책 만들잖아요. 퇴직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돈 문제는 숫자로 구체화해야 한다. 막연히 은퇴하면 돈이 부족할 것 같다는 불안이 가장 사람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숫자로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매달 꼭 필요한 지출은 얼마인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가? 퇴직금 개인 연금 예적금은 얼마나 있는가? 추가로 벌어야 하는 소득이 얼마인가? 이걸 쓰면서 나는 매달 100만 원이 부족하네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놀랍니다. 생각보다 덜 부족하네 혹은 이 정도면 알바나
작은 일자리로 채울 수 있겠네 하고 현실감이 생기거든요. 실제 재무상담 사례에서 50대 후반 부장님이 이 작업을 해봤더니 연금 퇴직금 포함 월 18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분은 막연히 나는 거지꼴 나겠다는 공포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숫자로 확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둘째, 소득원을 분산시켜야 한다. 퇴직하면 놀면서 연금으로 살지 이렇게 단일 소득원만 바라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23개의 소득원을 권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100만 원, 개인연금 월 50만 원, 주 2회 알바 소득 월 40만 원, 아주 작은 임대소득 월 30만 원. 이렇게 분산하면 한 군데가 흔들려도 덜 불안하죠. 게다가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일하면 생활 리듬이 무너지지 않고 사회적 연결도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퇴직한 60대 분 중에는 택배 분류나 마트 캐셔, 독서실 야간 관리 같은 일주일 23일 파트타임으로 월 4,060만 원을 버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단순한 돈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일상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셋째, 시간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다들 돈 얘기만 하죠. 그런데 정작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퇴직하고 하루 종일 TV만 보면 우울증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건강하게 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해요. 퇴직 전에 은퇴 후에 일주일 시간표를 미리 짜보라. 매주 2회 운동 모임, 주 1회 봉사활동, 주 12일 파트타임 일자리, 주 1회 가족과 식사, 매일 30분 독서. 이 정도만 계획해도 은퇴 후 공허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이나 활동이 결국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퇴직 후 고립감이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넷째, 건강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퇴직 후 경제적인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특히 60대 초반부터는 운동이 곧 생계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왜냐면 병원비가 가장 큰 복병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권합니다. 매일 8,000보 이상 걷기, 주 2회 근력 운동 루틴 만들기. 단순하지만 이걸 생활화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퇴직 전에 이런 습관을 만들어야 은퇴 후에도 유지됩니다. 예전에 한 재무설계사 분이 이런 얘기하셨어요. 퇴직자들 재무계획의 마지막 장은 건강계획표여야 한다.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인간관계의 재구성을 준비해야 한다. 회사에서의 관계는 명함을 벗는 순간 대부분 사라집니다. 퇴직하고 나면 갑자기 연락 오는 사람이 확 줄어요. 이걸 예상하지 못하면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미리 회사 바깥의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지역 동호회, 종교단체, 봉사활동 모임, 독서 모임 등. 이런 데서 만나는 사람들은 직함 없이도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게 퇴직 후의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돼요. 실제로 상담 사례 중에 한 59세 부장님이 회사 사람들하고만 술 먹었는데 이제 누구랑 마셔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분은 은퇴 1년 전부터 지역 시니어 축구회에 가입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축구하고 막걸리 마시면서 회사에서 못했던 편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퇴직하니 오히려 진짜 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들으면서 부럽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퇴직을 여유가 아니라 준비된 자유로 보자.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 쉬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맞는 쉼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진짜 달콤한 자유는 준비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이 다가올수록 하루 30분이라도 은퇴 후를 상상하고 계획하라. 이 작은 습관이 60대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정리해보면 퇴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준비가 없는 게 무서운 거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퇴직이 눈앞이라서 술잔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 술잔을 내려놓고 오늘부터라도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정년퇴직만 하면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땐 몰랐어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걸. 서울 양천구의 한 작은 아파트. 퇴직한 지 5년째 된 67세 최 부장은 매달 92만 원의 기초연금과 조금 남은 적금으로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박 사장은 제주에서 여유롭게 골프를 치고 와인을 마시며 노후를 즐깁니다. 그가 매달 쓰는 생활비는 400만 원. 누구는 매달 90으로 눈치 보며 살고 누구는 400으로 여유롭게 산다. 퇴직만 하면 똑같은 줄 알았던 은퇴 후 삶은 현실에선 이토록 다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준비의 유무 그리고 준비의 방향입니다. 사례 1 퇴직 후 3개월 만에 후에 연금만 믿었던 66세 김 씨의 눈물. 김태식 씨 66세는 은행원으로 33년을 일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82만 원. 그래도 은행 다녔으니까 연금은 괜찮을 줄 알았죠. 막상 받아보니 밥값도 빠듯해요. 김 씨는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주식과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했다가 코로나 여파로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용돈을 아끼기 위해 하루 한 끼만 제대로 먹고 여름엔 선풍기, 겨울엔 담요에 의존합니다. 은퇴 전에는 매일 외식했는데 지금은 계란값 오르면 한숨부터 나와요. 교훈 국민연금은 기본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질 소득은 매년 줄어듭니다. 은퇴 전 투자 판단도 감정이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사례 20, 40대부터 준비한 박 사장의 노후 포트폴리오. 박영수 씨 67세는 IT 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가 58세에 조기 퇴직했습니다. 그는 45세부터 은퇴 후를 준비했습니다. 퇴직금은 2억 5천만 원. 그중 1억 원은 미국 ETF 배당 중심, 나머지는 월세 수입이 나는 오피스텔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월 배당이 6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오피스텔 임대 수익이 세후 130만 원. 연금이랑 합쳐서 매달 420만 원 정도 쓰고 있어요. 현재 그는 제주도에 자택을 구입해 정착했고 부부가 함께 농장도 운영합니다. 퇴직 후에 더 바빠졌지만 행복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인생 이막이더라고요. 교훈 월수익의 다각화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배당, 임대수익, 노후 창업 등을 적절히 혼합해야 합니다. 사례 3, 70의 배달 알바 중 준비 없이 맞이한 현실. 이성자 시 70세는 30년간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했습니다. 퇴직금은 7천만 원. 아들 결혼 자금, 생활비로 대부분 소진됐고 남은 건 월 90만 원의 국민연금뿐. 새벽에 우유 배달하고 낮엔 편의점에서 서서 일해요. 다리도 아프고 힘든데 안 하면 밥을 못 먹어요. 남편은 오래전 뇌출혈로 쓰러졌고 의료비 부담도 크다고 합니다. 은퇴가 이렇게 슬플 줄 몰랐어요. 예전엔 일찍 퇴직하는 게 꿈이었는데 교훈 나만은 아닐 거야 란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졌지만 건강 수명은 길지 않습니다. 의료비, 간병비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 결국 이것이 답입니다.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하세요. 은퇴 후 생활비는 지금보다 줄어든다. 대부분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여행, 병원, 부모 부양, 자녀 지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죠. 연금은 기본, 월연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생존은 가능하지만 질 높은 생활은 어렵습니다. 배당주, 월세 수입, 온라인 사업 등 현금 흐름 자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채는 반드시 정리하고 은퇴해야 합니다. 은퇴 후엔 고정 수입이 줄어듭니다. 이자나 원리금 상환은 곧 고통입니다. 퇴직 전에 부채부터 없애야 합니다. 자녀 지원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자녀 결혼 자금, 주택 자금으로 노후 자금을 다 소진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함께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과 커뮤니티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친구, 이웃, 배우자와의 관계도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자산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그리고 그 준비가 현실적일수록 웃게 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이제는 결심할 때입니다. 당신의 은퇴, 월 90으로 우는 삶이 될지, 월 400으로 웃는 삶이 될지는 오늘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 시각에서 본 은퇴 후 소득 격차 왜 이렇게 차이 날까? 서로 은퇴 후 소득 격차, 단순한 개인차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의 질은 크게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월 4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며 여행과 취미 활동을 즐기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월 90만 원도 빠듯한 생존형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한 직업, 소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사전 준비, 재무 설계, 자산 관리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1. 은퇴 후 주요 소득원은 무엇인가? 은퇴자들이 의존하는 주요 소득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항목 주요 내용 평균 월수령액 2024년 기준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대상 약 63만원 기초연금소득 하위 70% 대상 최대 32만원 퇴직연금 IRP, DC형 등개인별 상위 임대수익 부동산 자산지역 자산에 따라 타양 금융소득 배당이자 수익자산 규모 따라 상위 근로소득 파트타임 알바 등체력 건강 제한 있음 국민연금 수령자의 60% 이상이 월 10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음 국민연금공단 2023 2. 월 90과 월 400의 차이를 만드는 세 가지 요인 은퇴 준비 시점 성공 사례 40대부터 은퇴 후 시뮬레이션 시작 소득 대비 저축률 20% 이상 유지 퇴직 후 소득 대체율 70% 이상 확보 실패 사례 60대 초반에야 노후 걱정 시작 급한 투자 지식산업센터 코인 등록 손실 전문가 조언 50세 이전부터 노후 자산을 준비해야 하며 퇴직 5년 전에는 구체적 현금 흐름 플랜을 구축해야 합니다. 소득 다변화 전략 유무 성공 사례 국민연금 배당 ETF 상가 월세 간단한 온라인 판매월 수입 35만 400만원 지속 가능 실패 사례 국민연금 단일 의존 예금 이자만으로 생활비 충당 시도 생활비 부족 전문가 조언 현금 흐름 자산을 최소 2개 이상 확보해야 안정적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배당 소득임 대소득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건강과 지출 통제력 성공 사례 60대 이후에도 체중혈압당 수치관리 의료비 지출 적고 자립생활 가능 실패 사례 만성질환 고비용 치료 매달 의료비 3,050만원 소진 전문가 조언 재무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 투자입니다. 걷기, 근력운동, 식단 조절로 건강 수명 5년만 늘려도 의료비 수백만원 절약 가능합니다. 3. 전문가가 권하는 실전 은퇴 준비 전략 구분 전략 핵심 포인트 수입소득, 다변화 배당 주임 대연금 근로소득의 복합 구조 지출 소비, 절제 고정비 보험 통신비 재점검 자산 인출 계획, 수립 3단계 인출 전략, 60대 70대 80대 이상. 건강 체력 정신 건강 유지 건강보험 활용, 정기 검진 필수. 관계 사회적 연결 유지 고립 예방, 커뮤니티 참여 등. 결론 은퇴는 종착역이 아니라 신호탄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단순히 돈 많고 적음보다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가, 얼마나 유연한 수입 구조를 만들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90의 고통은 단순히 가난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 관계, 건강의 총체적 무너짐을 불러옵니다. 반면 월 400의 여유는 재산의 크기가 아닌 현금 흐름 설계의 결과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퇴직 전 5년은 골든타임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은퇴 시뮬레이션과 현금 흐름 설계를 시작해보세요.